양시장 빨갛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에코프로 그룹과 함께 고점을 더 높이네요. 코스피도 2,600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감 앞두고 프로들은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금요일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원명 한국의결권 대행 부대표 모셨고요. 김응태 MTMW 어드바이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부분은 바로 엔터입니다. 소리 없이 강하게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랠리는 다시 한번 이어질 것인가? 분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여겨서 보셨을 겁니다. 조용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SM 쪽으로도 또 하이브리드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펼쳐졌죠. 근데 오늘 놓고 보면 2차전지가 다시 강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안에서 우리 우 부대표님께서 왜 엔터주를 보셨는지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업종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엔터 업종이 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익 가시성이 높다라고 그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를테면 이제 기업 별도의 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북미 시장 진출과 연관된 부분들이 또 원년이라고 오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적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의 예측성이 상당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수급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뭐 등락이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뭐 다행스럽게도 어제보다는 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뭐 이를테면 일부 공매도나 쇼커버링 그다음에 어떤 미미 현상 같은 이런 어떤 시장 외적인 수급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지 않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 업종이 아닐까 그래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익 가시성이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종목별로 좀 움직임을 볼 텐데 지금 다 같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예. 차별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역시 대장인가 봅니다. 신고가 이후에 살짝 횡보하고 있고 오늘은 SM, YG 상승인데 섹터 안에서의 차별화된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JYP 엔터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가장 뭐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시총도 가장 커 있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SM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작년 하반기까지 노이즈들이 좀 있었잖아요. 올해 초반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돼야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덜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SM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조금 뭐 나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어떤 기업 성장이나 실적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유인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선순환 흐름들이 조금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이를테면 중간중간에 뭐 이를테면 큰 노이즈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예상했던 거는 많이 다른 형태의 어떤 그 흐름들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엔터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차를 두고서라도 전체적으로 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잘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인수라든지 예. 그리고 카카오와 이 정리돼야 될 관계들이 많잖아요. 예. 이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 한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 맞아요.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또 노이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마 투자 심리라는 면에서 보면 조금 더 돌다리로 조금 더 두드려보는 예. 그런 식의 어떤 주가 흐름이 SM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브인데요. 하이브도 대장 역할을 한참 해줬었습니다. 6월 말에 31만 원의 신고가가 나왔고 이번 주에 사실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면 하이브죠. BTS 정국 이 개인 앨범이 다시 한번 빌보드 핫백 1위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잠깐 반짝이었나 오히려 그날은 JYP가 더 강했고 하이브는 오늘 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뚫어낼 모멘텀 뭘까요, 의원님? 사실 그날 이제 BTS 정국이 세븐이라는 노래였죠. 그 노래를 뭐 올라가면서 빌보드 1위까지 직행했는데 그날 뭐 장중에 한번 뭐 잠깐이라지만 한 6%에서 9% 정도 올라가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 앨범인데도 불구하고 BTS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큰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이브가 기존의 BTS 때문에 워낙에 또 많은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솔로 앨범 하나로만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물론 파급 효과는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눈에 가시화가 되지 않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이 아직 없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호재라고만 보일 수가 있고요. 물론 하이브에 대한 이제 그 BTS 정국에 대한 솔로 앨범 말고도
뭐 뉴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워낙에 또 큰 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뭐 거기에 대한 인기는 뭐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 큰 인기를 누렸던 만큼 주가에 대한 반영도 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엔터주들에 대한 모습들은 초반에는 좀 약세를 가지고 있다가도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좀 더 주가가 또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뭐 지금 하이브도 25만 8천 원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라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전고점 31만 2천 원 뭐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상저하고에 대한 주가 흐름을 또 기대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아티스트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많이들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또 바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대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봤던 SM이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는 증권가에서 눈높이를 다 상향 조정하더라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YG 엔터테인먼트는 신고가에서 조금 멀리 있는데 목표 주가를 9만 원대로 내려잡는 곳이 7월 들어 3곳이나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건지 이 재계약이에요? 아니면 실적 추정치 뭐 등등 어떻게 볼까요? 실적 추정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실적은 워낙에 또 높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기대만큼 또 가져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 재계약이 또 불발선이 나오고 있던 블랙핑크에 대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단순히 단기 조정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맞춰서 또 GD, 빅뱅의 GD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계약이 또 불발될 거라는 그런 악재 때문에 주가가 단순히 조정받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그 블랙핑크가 물론 YG 엔터테인먼트를 독보적으로 살리고 있다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혼자서만의 그 그룹만으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미 그만큼에 대한 실적을 많이 받아나고 하지만 이번에 하반기에 대해서 휴식기로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실적은 조금 더 전반기보다는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10만 원보다 좀 밑에 뭐 9만 6천 원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 7만 7천 원에서 9만 6천 원까지만 가더라도 주가가 20% 이상 또 뛰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9만 7천 원도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물론 단기적인 악재이겠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역시나 마찬가지로 YG 엔터테인먼트도 뭐 거기에 대한 증권가의 리포트만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엔터주들은 항상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잠깐 하나 더 여쭤보면 JYP 엔터테인먼트나 하이브는 북미 프로젝트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YG는 이런 강력한 모멘텀은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리스크인데 그 부분이 계속 손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분들이.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YG 엔터 회사 측에서 어떠한 또 아이돌 그룹을 내세우느냐, 또 다른 또 새로운 뭐 그룹들을 또 창설해서 나타나느냐. 베이비몬스터. 네, 그렇죠. 그런 네.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뭐 크게 반영할 거라고 보여주는데 사실 같은 주가를 봤을 때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가 많이 갔지만 에코프로 BM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이브가 만약에 많이 올라가고 YG가 더 많이 만약에 SM이 더 갈 때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그 정도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같은 추세로서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엔터 3사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상승 움직임을 보셨어요. 97,000원 YG 엔터테인먼트도 뚫어낼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자. 그러면 SM 마지막으로 짧게만 좀 더 여쭤볼게요. 앞서서 카카오 엔터라든지 정리해야 될 관계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외부적인 변수 말고 체질적인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좀 과제를 실행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 얼라인 파트너스 쪽에서 불을 지폈고 3.0 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본격화될 거라는 목소리가 높던데 이 부분이 정말 재평가의 트리거가 되진 않을까요? 뭐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좀 저는 뭐 다분히 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SM 같은 경우는 3.0 비전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총괄 프로듀서를 했던 이수만 그 프로듀서와의 어떤 결별 이후의 시대를 이제 이끌고 가겠다 이제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 예를 들면 멀티 제작을 한다든지 레이블 도입한다든지 글로벌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뭐 2팀 이상의 대비가 가능한 체제를 이제 구축해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수익 다변화라고 저는 방점이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상의 이제 약간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가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팬이나
주주 중심의 회사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뭐 프로젝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어떤 뭐 이를테면 이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게 이를테면 뭐 바로 바꾸고 우리가 무슨 뭐 물건을 뭐 이를테면 편의점에서 사듯이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나가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재력은 뭐 SM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잠재력들을 계속해서 이제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흐름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SM도 역시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JYP 엔터 같은 경우하고 사실 좀 시가총액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을 갭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체질 개선을 얼마나 빨리 해내느냐가 SM과 다른 엔터사 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8월 3일에 SM의 IR 열리거든요.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탑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회 있는 쪽, SM 쪽을 보세요? 아니면 워낙 또 잘 나가는 대장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디어유 같은 플랫폼 쪽도 아직은 많이 밑에 있거든요. 어느 쪽이 탑픽일까요? 일단 탑픽은 뭐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중에서 가장 포텐셜이 아직까지 크다고 보여지는 JYP 엔터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지금 시가총액이 4조 8천억 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시면 1등과 2등은 1등이 예를 들면 100억을 벌었다, 2등이 50억 벌었다, 그럼 2배 차이나 그렇지 않거든요. 1등이 뭐 여러 배 차이가 나만큼 차이를 벌리거든요. 그만큼 가장 앞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프리미엄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JYP 엔터가 탑픽권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뭐 1,800억 대까지 급증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향후에도 이를테면 이제 A2K 기반에서 이제 미국 진출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관련해서는 뭐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포텐셜이 커지는 정도가 실제로 기업 가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JYP 엔터를 계속 보셔야 된다. 글로벌 걸그룹 런칭 프로젝트 A2K라는 거는 뭐 아메리카 투 코리아 뭐 이거 준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계속 좀 주시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엔터 업종 내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률이 대략 31%예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10%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익의 어떤 질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그만큼 지금 포텐셜을 더 받는 이유가 뭐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만약에 매출액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익이 이제 상당히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 주가가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느냐, 시가총액 차이가 나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저는 그 재작년에 가장 그 JYP 엔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받았던 PER 기준으로 해서 17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손절 가격은 1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배 정도 되나요? 이게 한 40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시총 5조 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13만 5,300원인데요. 목표 주가는 PER 40배 적용해 17만 원까지 본다. 1위 프리미엄을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탑픽 JYP 엔터테인먼트였고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프로의 시선 다음 섹터로 갑니다. 다음 프로의 시선이 머문 쪽은 바로 원전입니다. 또 한 번의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고요. 주가 모멘텀 아직까지 이제 본 기세를 뽑아내지 못했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다시 또 2차 전지로 네. 쏠려서 이쪽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김은태 의원이 그 안에서도 기회를 보자는 거잖아요. 선정하신 이유부터 볼까요? 사실 제가 원전을 가져온 이유는요, 포트에는 반드시 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원전을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대통령에 대한 정책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역대 정책 수혜주를 한번 돌이켜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이화공영이 또 주가가 또 10배 이상 올라갔던 모습이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저출산 관련돼서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올라왔고, 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그것 때문에 신재생 때문에 뭐 유니슨이라든지 OCI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템버거라는 것처럼 10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정책에서 가장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게 원전, 이제 탈원전이라고 다시 백제화시키면서 원전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친환경 이제 텍스노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로도 같이 묶이면서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뭐 과거에 5월 달에 이제 방미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잠깐 좀 올라왔지만,
뚜렷한 소식 없이 또 돌아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역시나 이번에 폴란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MOU는 체결했지만 MOU가 확실히 뭐 법적인 또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뭐 단순한 이제 잠깐의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가장 큰 이슈는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제 소송 문제가 이제 어떻게 또 협의하게 됐느냐 이런 모습인데 고위 관계자들의 이제 의하면은 한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지난번에 6월달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매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입지를 가격을 좀 띄우기 위해서 협력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몸값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도 나왔기 때문에 협력사를 안 했는데 이번에 한번 그 한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효과라고 자기네끼리는 이제 물밑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언제 발표되느냐가 문제인데 아마 올해 말 되면은 아마 협력이 또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한 주가들이 좀 큰 폭으로 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대통령에 대한 국정과제의 첫 번째 1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정책 수혜주들은 반드시 한번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한번 크게 한번 튀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은 지금 조정받는 자리에서는 싸게 매수를 해볼 기회다라고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정책에 반하지 말아라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 정책 모멘텀 어느 정도인지 좀 볼게요. 일단 윤 정부가 원전과 관련해서 중기본 착수하겠다라는 전기본 수립에 착수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가시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6월 중순이었는데 이때 잠깐 튀어올랐다가 또 다시 좀 잠잠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런 하반기의 모멘텀을 대기하고 있는 대기 모드라고 보면 되나요? 네. 지금 뭐 대기 모드라고 보도 되고요. 일단은 앞서 설명했지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나갈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사실 그쵸. 이번에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문제에 대해서 설계하는 능력은 가장 뛰어납니다.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도 가장 강력한 국이겠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원전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원전인데 이 양국에 대한 두 나라에 대한 협력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1등 나라는 한국과 또 미국 측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봤을 때 세계적으로 시공 능력보다도 설계 능력은 가장 1등이지만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건설 능력이 없어요. 건설 능력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밖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과거에 13년에 미국에서 이제 보그트 원전 3, 4호기를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았는데 완공 시점이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17년에서 18년도에 완공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자금력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건설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건설 능력을 우리나라에다가 또 하청업체처럼 이렇게 수주를 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이런 협력사가 또 이제 협력만 진행만 되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원전에 대한 주가들은 가장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 대한 가장 주목받는 거는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워낙에 또 심화되다 보니까는 원래 가야 되는 제약 바이오라든지 IT 업종들도 못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전주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만 조금 더 수그러든다라고 하면은 자금력들에 대한 분산 효과로 인해서 원전 쪽에도 한번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원명 부대표님도 마찬가지로 보시는지 지금 체코라든지 수출 모멘텀, 정책 모멘텀 김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셨거든요. 다만 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이것은 변수의 경우에는 결국 남아있는 과제고 풀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하반기에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 이렇게 호황제가 맞물려 있는 가운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중심 싣고 계세요? 저는 충분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사실 뭐 별게 없었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주가에 대한 어떤 부담, 어떤 뭐 저항 이런 부분도 아직은 뭐 전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동유럽 관련해서는 뭐 폴란드 이야기도 있고 체코 관련된 이야기들도 뭐 같이 이제 수주에 참여하고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계속 말씀해 주신 웨스팅하우스와 했던 소송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윤 정부에서 사실은 뭐 미국 방문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갔다 온 다음에는
뭔가 조금 가시적으로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조금 해결의 기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렇게 이어지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게 이제 뭐 기업 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뭐 원전이라는 게 사실 뭐 단순히 이제 기업만 참여해서 건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간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한편으로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어떤 스탠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잖아요. 네. 모든 산업을 자국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일부 연관돼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 국내 어떤과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좀 효과가 좀 생기거나 아니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해결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이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뭐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이 나오면 곧바로 좀 민감도는 높아질 네. 텐데 풀어야 될 과제도 아직은 남아있다. 다만 위쪽으로 조금 더 기대감을 싣고 계신 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개별 이슈 하나만 더 볼게요. 대우건설이랑 SK에코플랜트 손잡았다. MOU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대형 건설사들도 여전히 SMR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사실 어느 추세를 그려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호재의 무게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대우건설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전 관련주들을 쭉 나열을 하다 보면 대우건설은 상당히 좀 밑단에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긴 한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 관련된 그룹주들, 두산 뭐 말씀하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뭐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해서는 국내에선 뭐 가장 앞서 있다 그러나 하여튼 원전과 관련해서는 가장 주가 영향력이 큰 회사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아랫단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대우건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SK 에코플랜트하고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이를테면은 이제 뭐 저쪽 우리나라 국내 쪽이죠. 국내 쪽 원전을 이제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이제 수전해 처리와 연결된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그걸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원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어떤 국내라도 상당한 규모의 어떤 수주를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연관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대우건설만 놓고 본다면 원전 관련 대표주로는 조금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 전체적으로 원전 모멘텀 갖고 있는 쪽 확대 해석도 가능한 포인트고요. 일단은 저는 뭐 원전을 가지고 만약 이야기를 한다고 친다면 네. 건설 쪽에서는 쉽지 않다. 뭐 아시겠지만 사실 현대건설이 가장 그 이를테면 원전건설과 관련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은 회사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키팩터는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자. 다만 원전 투자 자체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김 의원님은 지금 원전을 보자는 건 하반기 연말까지 좀 넉넉히 들고 가자는 전략이신지 기간 전략은 어떻게 세우세요?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될 거고요. 아마 6개월 정도 보유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수년까지 걸린다라고 좀 우려를 했는데 사실 그 이번에 한전 기술에 대한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지만 그래도 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오늘이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실적이 발표하잖아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네. 역시나 마찬가지 잠정 실적은 흑자 전환으로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1분기에서는 이미 한번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수주 계약에 대한 실적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도 수주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긍정적으로 실적이 모멘텀을 가셔야 해서 보일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좀 더 기대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반드시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이민기 안에서는 반드시 한번 좀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한번 관심 있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 갈까요? 탑픽은 우리
부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산 에너비티를 대장은 가지고 왔고요. 대장. 네, 대장은 대장이고요. 국내 대표 완전 대표주기 때문에 종목 갖고 왔는데 한전기술과 한전 KPS도 있겠지만 그래도 두산 에너비티가 SMR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또 건설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앞서서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산업부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추진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효과적인 이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고.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또 배터리 재활용을 예. 한다라는 이제 그런 설립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요? 네, 그것도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또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또 2차 전지 안에서도 또 움직임이 또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 사원을 했을 때 건설도 있고 원전도 있고 배터리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저는 사실 원전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크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지금은 1차 목표가는 22,000원까지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 30%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손절 라인은 14,500원은 좀 길게 잡겠지만 역시 14,500원 잡는 이유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봐도 보유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출,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 설립 소식도 네. 들렸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아직 안 나왔고 31일에 IR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지 움직임 봐야 되겠고요. 22,000원에 목표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의 시선 두 분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원명 부대표, 김흥태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